안녕하세요. 네,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에듀 커뮤니케이터 김경미입니다. 네, 오늘 이제 계속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역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비문학 시간인데요. 선생님, 네,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네. 네, 우리 김한 선생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불꽃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비문학을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네네. 문학은 이제 앞선 영상에서 이제 이야기를 다뤄서 대충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틀은 잡혔어요. 근데 사실 이 비문학은 이제 부모님들이 보셔도 답이 안 나와요. 맞아요. 더 답이 안 나오고, 선생님들도 사실 되게 이 비문학 영역에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냥 뭐 지문 분석 정도로 그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선생님, 그럼 어떻게 이 비문학을 공부를 해야 될까요? 네네. 그리고 일단 다른 거는 어떤 네. 뭐 개념도 있고 공부해야 될 어떤 문제들도 있지만 비문학은 막 경제 지문 나오고 과학 지문 나오고 때로는 뭐 의학 관련 뭐 음악사 뭐 미술 너무 어려워요. 이거를 다 배경 지식을 알 수도 없는 거고요. 네네. 그래도 방법은 있지 않을까. 네. 자, 방법 네.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네. 잘 들어보시고요. 네. 또 선생님께서도 설명을 들으시면서 네. 저건 좀 이게 아닌 뭔가 것 같은데?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네.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네. 15년 동안 고등학생들을 비문학을 가르치면서 이제 제가 보고 배우고 깨닫고 시행착오를 거치고 네. 나름대로 정리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뭐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고 그냥 제가 정리한 하나의 솔루션, 다양한 솔루션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 이걸 먼저 네. 전제로 깔고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요, 국어 독서를 다 맞게 하는, 비문학 문제를 다 맞게 하는 독해법이란 네. 없습니다. 네? 지금 그거를 알려고 지금 다 영상 보고 계신 건데요? 네, 근데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이게 없습니다. 그런데 네.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네, 설명을 없는 데 드릴게요. 있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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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네. 유튜브에 가서요, 네. 국어 1등급 맞는 뭐 방법, 국어 1등급 공부법, 비문학 공부법 네. 이렇게 치잖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요. 거기에 나오는 그 크리에이터들이 저마다 네. 자기가 겪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어떻게 깨닫게 된 그런 점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자, 그러면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안 되겠죠?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네. 일단은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수능 때, 독서를 다 맞은 친구가 전국에서 10,000명이 있다는 통계가 있다고 봅시다. 네. 그러면 네. 결국 독서를 다 맞을 수 있는, 비문학을 다 맞을 수 있는 독해법은 몇 개냐면 10,000개예요. 한 개가 아니라 10,000개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된다는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독해법, 모든 비문학을 다 맞게 하는 독해법을 찾아서 마스터를 해서 내가 그걸 가지고 시험을 다 맞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독해법이 있어. 그 다양한 독해법들 중에서 나한테 맞는 독해법을 네. 내가 네. 찾아 나서야 해. 혹은 네. 각각의 독해법이 있는 장점들을 내가 다 모아서 나한테 맞게끔 변용하고 응용하고 바꾸어서 내 옷에 딱 맞는 최고의 핏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만의 독해법을 만들어야 해 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결국 이 비문학 싸움은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만의 독해법을 잘
잘 찾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독해법을 저런 독해법이 있구나. 저렇게 읽으면 되는구나. 저런 방법이 있구나. 그런 방법들을 끌어와서 적응해보고 나랑 맞는 것은 킵하고 나랑 맞지 않는 건 폐기하고 과감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가면서 나만의 독해법이 점점 완성이 되어서 네. 그 독해법을 가지고 또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또 폐기할 건 폐기하고 다듬을 건 다듬고 네. 그래서 나만의 완벽한 네. 독해법 검수를 네. 익혀서 네. 수능시험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한테 가장 최적화된 독해법을 가지고 수능시험을 푸는 거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네. 내 몸에 맞지도 않는 그런 독해법을 가지고 수능시험장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3년 동안 연마한 그 독해법을 가지고 수능시험장에 들어간다. 이것이 우리가 비문학 독해를 다루는, 접하는 기본적인 원리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결국 네. 자기주도적인 게 돼야 된다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찾아가야 된다. 어떤 큰 틀이 있는 건 아니고 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는 혼자 해야 된다는 말 맞나요? 네네.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이제 네. 결국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자기 주도성, 주체성을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원하는 그 대학에 진학하기를 다들 바라시잖아요. 바라시죠? 네. 그러면 그런 대학에 진학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체성과 주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어요. 다만 네. 주도성과 주체성이 네. 어떤 친구는 정말 100%에 가까운 친구도 있을 것이고 네. 주도성과 주체성이 조금 부족해서 한 50% 정도가 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러면 100%에 가까운 친구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다 하면 되고요. 한 50% 정도가 되면은 부모님이 도와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그거보다 더 떨어지면 그 비중은 더 커지겠죠. 도움을 받는 비중은. 하지만 네. 자기 주도성과 주체성이 없는 학생은 네. 절대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친구가 그런 친구들이에요. 왜 공부를 해야 되죠? 저는 공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의욕 자체가 없는 친구들은 동기부여 자체가 안 되기 안 때문에 되죠. 이건 힘들어요. 네. 하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네. 자기 주도성과 주체성은 네.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네. 맞아요. 이게 아이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사실 공부 왜 해야 되죠는 없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만나는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인문계 중에서도 좀 공부를 한다는 학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해야 된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해야죠. 근데 그냥 거의 맹목적이에요. 그냥 왜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그냥 엄마가 원하고 당연히 다 하고 다 하니까요. 이런 식이에요. 대학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주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정말 자기 내면에서 나는 이걸 이루기 위해서 꼭 이게 필요해. 그러니까 해야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정말 진심 어리게 나오는 주체성이라기보다 다들 하니까. 다 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다 보니 의욕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경우도 봐요. 특히나 이제 비문학 같은 거는 진짜 말씀하셨듯이 주체성이 필요해요.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내야 돼 라는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런 목표의식이 스스로 있을 때 문제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내가 이걸 왜 틀렸지? 본인 사고 능력이 이제 키워지는 거죠. 아마 그거를 아까 말씀하셨던 아주 많은 케이스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룰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학부모님을 봤냐면 같이 푸시는 학부모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훌륭하신 정말로 네. 비포로 크게 뽑아가지고 네 문제예요. 근데 지문은 길죠. 그 긴 지문에 딸린 네 문제를 너랑 나랑 시간은 얼마든지 걸려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풀고 나 풀고 이렇게 풀어보는 거. 그리고 이제 아빠나 동생한테 채점을 맡기고. 되게 훌륭하지 않아요? 훌륭하시네요. 그렇게 해서 엄마랑 뭐 대결? 맞아요. 이렇게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주체성을 우리가 끌어내는 게 너무 어려운 현실이라면 사실 부모님이 같이 뛰어들어야 돼요. 저는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냥 해라. 필요하니까 해. 너 대학 가, 내가 대학 가니? 네가 대학 가지. 사실 아이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약간 디테일한 그런 부모님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어쨌든 네. 주체성이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독해를 대하는 비문학 지문을 대하는 네. 자세가 네. 바로 이런 자세다. 이 세상에 비법은 없다. 비법은 없다. 그리고 그 비법이라고 주장하는 그 비법들은 네. 그 사람에게 특화된 비법일 뿐이다. 네. 그래서 나는 각자에게 특화된 네. 비법들을 네. 다 모아서 쳐낼 건 쳐내고 남길 건 남겨서 네. 나만의 비법으로 네. 최적화시키는 것. 어. 이것이 독해의 가장 근원적인 원리고요. 그 다음에 네.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저도 예전에 한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학생들한테. 얘들아, 너네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제시문에 대입하면 안 돼. 이 문제라고, 이 제시문은 이 제시문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라고 이제 저도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맞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채권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네. 뭐 채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지문으로 채권 지문이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 네. 당연히 제가 채권을 잘 모르니까 이 지문만을 통해서 채권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려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맞아요. 네. 그런데 네. 제가 채권을 하는 사람이에요. 막 제가 채권을 막 사고 팔고. 쉽죠? 쉽게 읽히죠? 네네. 네.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로바로 읽히죠. 그래서 네. 독해의 근원은 뭐냐면 네. 결국 배경 지식입니다. 근데 고등학생이 배경 지식을 어떻게 쌓아요? 자, 시간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본 친구들 있을 거예요. 제시문을 만났는데, 나 이거 아는 건데? 이렇게 돼버려요. 아, 흥미롭죠? 네, 그러면 흥미롭게 읽힙니다. 네. 자, 그러면 논리상으로, 네. 그러면 내가 최대한 다양한 배경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네. 어떤 지문이 나와도 다 걸리겠네. 그렇죠. 그게 이상이에요. 그게 이상인데, 네. 또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배경 지식을 네. 또 쌓기 위해 또 내가 뭘 또 다른 배경 지식을 찾아다녀야 되나? 이렇게 시간 된단 없어요.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 뭐냐면 네. 채권이 어디에 나오냐면 공공사회? 사회에 나와요. 네. 경제에 공공사회에 나와요. 네네네. 음,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핵분열에 관한 과학에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논리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제자들이 비문학 지문을 학생들에게 출제를 한다 하더라도 네. 그 제재와 관련된 부분은 네. 결국 우리 교육과정 안에서 학생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결국에는 이 배경 지식을 네. 어디에서 쌓을 수 있느냐? 학교네요. 학교예요. 그리고 다른 수업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수업을 들으면 그 수업에 집중을 하면 그 수업에 관한 내신 결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과목에 대한 수능 결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이 배경 지식으로 인해서 국어, 독서, 비문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간혹 되게 상위권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음악 같은 거 해야 돼요? 선생님, 미술 같은 거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야, 같은 거? 이러면서 이제 막 아이한테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성적에 특별히 이제 뭐 등급제가 아니고 뭐 A, B, C만 나오는 거를 아이한테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아이한테는 하지만 사실 제 속마음으로는 안 해도 돼. 이런 마음이 사실 이렇게 올라와요. 왜냐하면 어쨌든 아이는 할 게 너무 많고 진짜 솔직하게 이제 선생님한테 조언을 구하는 입장이었고 근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음악, 뭐 미술 이런 것도 결국 교육과정 안에서 네네. 아이들이 알아야 될 네네.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게 좀 깊이 있게 들어가더라도 본인이 거기에 이렇게 알아야 될 부분들은 습득해 나가야 되지 않나. 쌤 아시잖아요. 비문학 지문 중에 예술 네. 파트에서 네. 단골 출제 항목이 네. 미술사, 음악사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비문학을 독해하는 방법, 최고의 방법은 배경 지식이 깔려져 있으면 네. 해당 제시문과 이게 연결이 되어서 네. 훨씬 더 쉽게 파악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문제풀이와 관련이 되는 것이고 네. 그럼 그런 배경 지식은 결국 네. 다른 교과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쌓을 수 있다. 쌓을 수 그렇게 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릴 수 학교 있겠습니다. 수업 네. 잘 들어라. 네네. 이게요. 네.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이게 정직한 이야기예요. 제가 만약에 정직하지 않고 단순히 조회수, 구독자 수 늘릴 걸 생각했다면 네. 저도 저만의 독해 비법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지금 제시하지 않잖아요. 네.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예전에 어떤 학생이 제가 이제 비문학
지문을 이게 숙제로 내주고 제가 이걸 체크하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친구가 답만 이렇게 체킹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답만. 안푼 거다. 예, 예.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거 네. 안 풀었다. 너 이거 안 푼 거, 이거 어떻게 풀었다고 볼 수 있겠니? 하고 네. 제가 피드백을 줬어요. 네. 근데 얘가 다음 그 쉬는 시간에 찾아왔어요. 풀었대.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니 어떻게 상식적으로. 풀면 적어도 밑줄 하나는 그렇지. 그어야지. 근데 그렇지. 선생님, 저는 밑줄 하나 안 긋고 풉니다. 그런 애가 야,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 제가 네. 지난달 모의고사를 제가 푼 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그 시험지를 꺼냈어요. 보니까 진짜 없어요. 답만 다 체킹돼 있어. 그리고 걔가 잘해요? 한 개 틀렸어.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들 밑줄 쳐라, 중요한 건 네모 쳐라, 세모 쳐라, 뭐 접속 부사에는 세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걔는 그 친구에게 특화된 독해 비법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만의 비법.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네. 그때 이게 내가 나만의 독해 비법을 강요하는 것도 오히려 학생들에게 독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네. 자기만의 독해법을 찾아가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 독해법을 찾은 것 안에서 네. 독해를 더 잘하려면 배경 지식이 많이 깔려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 지식을 네. 동원해서 문제를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배경 지식을 동원해서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라. 요 논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한 가지 꿀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중요해요, 여러분. 네네. 잘 들어보세요. 네. 우리가 비문학 문제집을 아마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출 문제집부터 네, 해가지고 네.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제 보통 친구들이 어떻게 하느냐, 네. 이제 이렇게 딱 이제 시간을 재고 네. 문제를 이제 지문을 읽고 문제를 일단 풉니다. 시간 재야 되나요? 시간 재야죠. 시간 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세워라 내워라 풀면 안 되나요? 일단은 어. 만약에 자기가 아직 뭐 비문학을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라면은 그 시간을 네. 우리가 이제 비문학 독해에서는 정확성과 신속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신속성은 조금 내려놔도 돼요. 일단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하니까. 하지만 네. 정확하게 읽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 하더라도 시간은 재세요. 그래서 시간은 재라. 내가 지금은 20분이 걸렸는데 네. 이게 19분, 18분, 17분 단축되는 게 보여야지 효능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 한 문제에 한 2분 잡으면 되나요? 그래도 좀 말씀해 주세요. 자, 네. 그거도 네. 보세요. 네.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어요. 지문이 비문학 지문이 4개, 5개니까 시간 토탈해서 네. 지문당 5분 해가지고 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거 옳지 반대예요? 않다라고 봐요. 그럼 어떻게 왜냐하면 해요? 네. 비문학 영역도 네. 나한테 특화가 된 게 있고 취약한 게 있어요. 어,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경제 지문에 굉장히 특화돼 있어. 네. 이런 친구는 네. 뭐 4분, 3분만 해도 풀 수 있겠죠. 어. 뭐 3분, 4분, 5분. 네. 그런데 어떤 친구는 이 친구가 근데 나는 대신에 과학 지문에 너무 약해. 네. 그럼 이 친구는 20분 걸려야 거기서 세이브한 시간을 네. 과학 지문에 가서 더 투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이 무조건 5분 안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선을 예로 들면은 이 풍선이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네. 이 지문을 풀 때는 네. 요만큼의 시간만 쓰면 되고 네. 이 지문은 한 뭐 10분 정도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네.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네, 일단 네. 시간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풀었어요. 네. 그럼 어떻게 자, 하면 풀고 될까요? 나서 네. 이제 채점을 하겠죠. 정답 보고 네. X 왜 틀렸어? 보통 이제 그러죠. 다 정답 해설지 보고 내가 이걸 이렇게 읽었어야 되네. 끝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들 하죠. 네네. 그렇게 해요.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잘하는 친구는 비문학을 그래도 분석을 하라 그랬으니 네. 틀린 제 거? 지문 다시 한번 다시 이렇게 읽고. 뭐 중심 그렇죠. 내용 한번 적어보고 오답 노트. 네, 적어보고 네. 뭐 오답 정리하고 이렇게 네. 요 정도 수준인데요. 네. 근데 이거도 물론 뭐 도움이 되겠지만 이왕 공부하는 비문학 지문이라면 이거 2번 공부하지 않아요. 한 번만 공부합니다. 그렇죠. 이왕 공부하는 거라면 네.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네. 똑같아요. 시간 재고 문제 풉니다. 일단 문제는 있어야 돼요. 네, 문제 문제를 풀고. 풉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채점을 네.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채점을 친구나 네. 부모님이나 동생이나 네. 그래서 야 이거 좀 채점 좀 해줘. 그러면 채점을 아, 하는데 창피한데요? 특히 엄마한테는 창피하잖아요.
원래 자기 발전을 하는 친구들은 네. 그런 거 감안해야 돼요. 막 틀렸어. 다 틀리면 더 좋아요. 더 좋아요? 네, 더 좋아요. 그래서 네. OX, OX 하겠죠. 네. 자, 그러면 네. 여기서 이제 딱 봅니다. 보면 네. 내가 2번이 정답이 1번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1번을 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네. 1번이 아니래요. 그러면 결국 내 사고 과정이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틀린 걸 수 있죠. 자, 그러면 네. 내 사고 과정을 내가 요런 방향에서 봤다면 요걸 이제 뒤집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 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요 방향으로 해서 했더니 답이 2번이구나. 그러면 요거 하고 나서 또 부탁하는 또 거예요. 부탁해요? 네. 또 틀리면. 자, 부탁했어요. 네. 미안해. 또 틀렸네. 또 틀렸어. 그러면 이제 이번엔 X가 되는 거예요. 완전 모르는 처음에는 거네요? B급이었다가 이번엔 X가 되는 네, 거죠. 완전 틀렸어. 자, 그래서 또 이야, 틀렸어. 또 틀렸어. 그러면 내가 요렇게도 접근하고 요렇게도 접근했는데 안 돼. 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접근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뭐가 되냐면 자기의 사고력을 바꾸는 갱신시키는 거예요. 아, 계속 갱신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네. 결국 사고력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이 사고력 확장은 결국 누가 원하는 거냐? 바로 출제자가 원하는 거예요. 네. 수능의 출제 의도가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네. 한 문제를 네. 예를 들어서 4번을 틀렸어요. 네. 결국 답을 못 찾았어. 못 찾은 거죠. 이 친구는 한 번, 두 두 번, 번, 세 번, 네 번 별표가 그려져 있는 거죠. 이 문제집에.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이 모양을 통해서도 내가 몇 번 만에 답을 찾았느냐를 알 수가 있으면서도 파악이 되네요. 네네 파악이 되고 그리고 틀린 문제는 네. 오히려 나의 사고력을 확장시켜준 아주 좋은 문제가 되는 거죠. 저도 이 말에 되게 동의를 하는 네네. 게 애들이 문제를 풀면요 빨리 답을 확인하고 싶어해요. 거기서 못 참아요. 이게 나는 분명히 4번 그러니까 사실 애들이 확신을 갖고 답을 찍지는 않아요, 선생님. 그냥 이건 아니고 맞아. 이건 아니고 요 3개 중에 그래도 요거지 않을까 감으로 가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내 감이 맞나를 빨리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답을 빨리 보고 싶어 하는데 저도 선생님의 이 말씀에 되게 동의를 하는 게 바로 답을 확인하는 것보다도 내가 옳고 틀리고 정도만 일단은 피드백을 받아서 내가 만약에 틀렸다면 왜 틀렸지? 이제 어떻게 보면 질문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물어보는 이 문제가 물어보는 거에 초점에 나는 5번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아니라고 하면 내가 왜 틀렸지로 또 다시 2가지 질문이 추가가 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내는구나. 네네. 맞아요. 문제를 이걸 물어보네. 이걸 왜 물어봐? 막 이러면서 어떤 애들은 막 화도 내요. 선생님 이런 걸 왜 물어봐요? 막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를 아이들이 이제 파악해 가는 거죠. 네네. 이제 그런 부분 차원에서도 선생님 네. 말씀하시는 게 네.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네네. 음. 그래서 우리가 네. 자꾸 공부를 할 때 네. 쉬운 길, 편한 길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공부는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고 네. 그리고 더 네. 효율적으로 네. 그러니까 쉽고 빠른 길을 찾아서 더 많이 하는 게 효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많이 풀고 뭐 문제집을 여러 권을 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최고의 효율성은 네. 적게 풀더라도 내가 이것을 네.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선생님 좀 이상적인 걸 이야기하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게 진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또 저 역시도 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저도 제가 비문학을 풀면서 네. 막 답을 맞춰보고 싶고 하지만 네. 또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저도 쓰고 있는 방법이고 검증된 방법이니까 우리 비문학 공부하는 친구들 그렇게 네. 좀 번거롭더라도 네. 요 방법대로 공부를 하시면 네. 시간은 물론 더 걸릴 겁니다. 네. 하지만 분명히 더 좋은 성과는 있을 거예요. 이게 점점 별표가 이제 사라지는 그런 맞아요. 모습을 이제 부모님도 같이 맞아요. 피드백을 함께 해주시면 관심도 보일 수 맞아요. 있고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꿀팁까지 알려주신 우리 김한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일단 어머니들이 영역별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많은 팁들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 진짜 좋은 꿀팁을 알려주셔서 네. 죄송한데 네. 요거 하나 네. 그리고요 네. 아까 제가 기계적으로 공부하는 것 잘못됐다 그랬죠? 지문당 무조건 5분, 5분, 5분 네, 맞아요. 이게 아니라요. 네. 이게 아니라 네. 상황에 따라서 짧게 하면 네, 짧게. 네, 네. 맞아요. 이렇게 네. 조율을 해가면서 네. 그리고 네.
공부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어의 비문학 영역을 보면은 네. 뭐 인문, 사회, 과학, 기술, 뭐 예술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똑같이 네.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한 개, 두 개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영역이 뭔지, 네. 내가 잘 못하는 영역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많이 풀어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과정을 네. 거쳐서 네. 내가 잘하는 영역은 좀 적게 풀어도 돼요. 어. 그리고 내가 못하는 영역을 많이 풀면서 그걸 커버해 가는, 그렇게 해야지 점수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 우리가 공식화된, 기계화된 그런 패턴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네. 내 상황에 맞게, 내 능력에 맞게.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스캔하고 관찰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기 성찰 능력, 즉 메타인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늘 인지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가 있는 이 재원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